자,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어떤 분야별 배분 현황, 그리고 배분 시의 어떤 특징들까지도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많은 어떤 우리나라 사회복지 현장에서 외부 재정지원처의 어떤 프로포잘의 어떤 형식, 또 방법, 또 절차, 이런 어떤 것들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또는 삼성복지재단이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서 지금의 어떤 제도적인 어떤 형식들이나 장치들을 좀 잘 준비해오고 구성해왔다라는 것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실제로 많은 어떤 다양한 사회복지 재단들에서도 프로포잘 공모를 할 때 또는 공공기관이 되었든 뭐 일반 사적기관이 되었든 실제 그러한 어떤 형식, 표준적인 어떤 형식들을 띠는 경우들이 많죠. 아니면 뭐 순서는 조금 다르더라도 포함되는 내용들은 다 어떤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이제 충남교육청에서 외부 공모 사업들을 낸 양식들을 저희가 한번 같이 보았었는데요. 그 양식들을 보면 이제 실제로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양식들을 그 안에 어떤 공모세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이제 제안 설명들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이렇게 저희가 그동안 공부해왔던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떤 외부 재정 지원 기관들의 어떤 역할들도 훌륭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사회복지 체계의 어떤 외부 재정 지원에 대한 제안, 또 프로포잘에 내는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는 형식들을 좀 잘 갖추어 나올 수 있도록 큰 역할들을 해왔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마지막 시간에는 향후에 이제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방향성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오고 함께 점검해 왔던 것처럼 기존에 해왔던 방식들과 또 그전에 해왔던 어떤 과정 분야에 있어서의 어떤 좀 미흡한 부분들, 부족했던 부분들, 또 그러한 어떤 좀 클라이언트들의 눈높이에 안 맞거나 사회적인 어떤 변화 요구에 안 맞았다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또는 사례관리자 선생님들이 아니면 전문적인 어떤 사회복지 기관에서의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천하시는 많은 분들이 현장의 목소리들을 좀 많이 녹여서 앞으로 좀 더 나은 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어떤 방향들을 좀 잡아가야 되는 어떤 그 부분에 일맥상통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 재정 지원을 확보해야 되는 어떤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은 앞으로 지금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문제들보다는 앞으로 미래 사회에 어떤 조금 더 변화되었을 경우에 우리 사회가 갖게 될 어떤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는 미래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몇 가지 사항들을 좀 유의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생태체계론적 관점에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를 좀 민감하게 좀 반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도 잠깐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사회의 변화, 또 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사회 환경의 문제, 사회 문제의 발생, 또 이러하게 새롭게 발생되는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복지 체계, 즉 사회복지 환경이 어떻게 변화해야 될 것이냐, 그 방향성이나 진행 방향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감수성을 가지고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변화의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사회 문제와 사회 발전 추세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되고요. 또 예상되는 사회 문제와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정보 역량과 예측 능력을 좀 키워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관심들을 좀 지속적으로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사회 환경 변화로 인해서 초래되는 어떤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창의적인 시각으로 개입 방법을 좀 모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회 체계의 변화는
ICT 기술이나 통신 기술이나 아니면 산업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아주 급격하게 변화를 이뤄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변화된 사회에서 만들어지는 사회 문제들은 이전까지는 우리가 미처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욕구들, 새로운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회복지 체계 내에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기존에 있던 사고방식, 기존에 해왔던 어떤 프로그램, 아니면 그런 기존에 있던 어떤 사람들의 어떤 역량 가지고는 이러한 어떤 개입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또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많은 어려움들이 부딪힐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의 변화는 예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사회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한 사회복지적 문제 및 대응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어떤 개입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시도해보지 않았던 어떤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도전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좀 만들어 가도록, 또 이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새로운 방법들이 꼭 100% 지지를 받거나 많은 그 지역사회에서 동의를 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외부 재정 지원을 받아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주변 환경 때문에라도 좀 더 새로운 방법, 새로운 기회를 좀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세 번째가 이제 정부에서 제공하는 한정된 예산의 범위에 국한하지 말고 마음껏 어떤 이런 새로운 문제에 대한 프로그램들, 대응하기 위한 어떤 복지 프로그램들을 좀 개발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재정 지원처를 좀 발굴해내야 되겠다 하는 거죠. 현재 사회 내에서 사회 변화를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시든지 간에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이해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시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그것만큼이나 또 사회복지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기업이나 또 기관, 또 사회복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복지기관들이나 이런 어떤 기관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있고요. 또 그러한 어떤 사업에 참여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도 많아져 가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어떤 예들은 우리나라 복지 예산의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2020년에 공식적으로 통계된 예산이 전체 예산의 35.4%가 복지 예산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 예산이 10%대인 거를 비교해 보면 굉장히 많은 3배가 넘는 어떤 금액들이 사회복지 전체 예산에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예산은 해가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관리자로서 아니면 전문 사회복지사로서 자리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어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변 기관들이나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들, 그리고 다양한 어떤 사회 단체들과 네트워킹을 통해서 이런 기관들의 어떤 협력과 재정적인 지원들을 좀 끌어낼 수 있는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나 삼성복지재단이나 아니면 일부 어떤 기관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 기관이나 기업들에 대해서 사회복지적인 관심을 좀 이끌어내고 그분들이 기꺼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또는 사례관리자들이 제안하는 어떤 사업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이런 개발하는 재정지원처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찾아내는 어떤 이런 일들에도 조금 더 열정과 열의를 좀 보여줘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한다라 그러면 그 기관이 또는 그 전문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지역사회에서 그 역량들을 높이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재정지원자 또는 재정지원처에 대한 좀 폭넓은 이해가 있어야 된다,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별 또는 기관별로 사회복지 사업에 참여하는 동기나 목적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공공기관들이야 어쨌든 어떤 그 큰 틀에서의
목적들이 같다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일반 기업들, 사기업들, 뭐 예를 들어서 같은 사기업이라도 식료품업을 하는 기업, 아니면 뭐 삼성전자 같은 다른 기업들, 그 다음에 또 아니면 지역사회에서의 어떤 다른 다양한 기업들이나 기관들이 있는데요. 그런 기관들이 참여하는 이유는 다 제각각이고 목적들도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프로그램 개발을 할 때 재정 지원자의 어떤 목적에 맞도록 또 추구하는 방향에 맞추어서 우리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재정 지원처가 요구하는 수준에 맞춰서 눈높이에 맞는 어떤 프로그램들 개발을 하고 실천할 수 있는 어떤 역량들을 갖출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 지원자와 또 사회복지 수혜자가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상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어떤 윈윈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능력과 안목을 갖출 수 있는 어떤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제 무엇보다도 프로포저를 좀 숙련되게 작성할 수 있는 어떤 능력들을 좀 갖춰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저희가 프로포잘 그 실무에 대한 또 수업을 첫 시간에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많은 현장에 계시는 여러분의 선배님들 아니면 현장에서 지금 근무하고 계신 많은 관리자분들 또는 기관 단체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 학교에서 대학에서 제안서 작성하고 하는 것들은 좀 기본적으로 좀 배워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번 전해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선배님들도 찾아가서 보면 교수님 학교에서 이거 저 프로그램 제안과 그때는 이제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의 과목이었었는데요. 제안서 만드는 거 좀 잘 해봤으면 좋겠고 실제 해봤으면 좋겠다. 과제로라도 내서 좀 직접 본인들이 고민해보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개발의 능력들을 또는 제안서를 작성하는 기회에 좀 참여하는 어떤 기회들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왜? 라고 물어보면 이제 실제로 사회복지기관에 취업하셔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과정 중에 보면 다양한 문제에 부딪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창의적인 노력, 창의적인 어떤 시각들 아니면 기존에 해왔던 프로그램이 참여자들의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한 어떤 형식적인 프로그램에 지나지 않을 때 그것들을 좀 새롭게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좀 만들어 보고 싶다 하는 어떤 욕구들을 많이 가지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존의 어떤 기관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조금만 손보고 또 조금만 좀 다듬어서 실제 클라이언트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좀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 그래서 프로그램들을 새로 조금 변형을 시켜서 좀 더 새롭게 발전시켜서 만들어 나간다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경험들이 쌓이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에 어떤 그 제안서를 낼 수 있는 어떤 이런 능력들 그러려고 하면 이 프로포저를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우리가 이 프로포절의 사례를 공부했던 것처럼 어떤 이런 논리적인 근거와 효과성, 효율적인 어떤 사용 방법들을 글로 표현해서 제안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프로포절을 작성할 수 있는 어떤 능력들, 이런 것들을 재정 지원자에게 그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서류를 만드는 것도 아주 중요한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포절 작성 능력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를 통해서 프로포절을 작성하는 경험들을 좀 많이 쌓고 또 기회가 된다라 그러면 어떤 전문적인 훈련들을 좀 받아서라도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저하고 프로포절 실무 분석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요. 이 교육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제안서라든가 기획서, 제안서를 만드는 또 좋은 경험이 되었기를 개인적으로도 좀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어떤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저도 이제 평가자가 되어서 도에서나 아니면 천안시에서 또는 저희 기관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자 할 때 직원들이 제안서 내는 것들을 좀 검토해서 이제 슈퍼비전을 해주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보면 이제, 실제로 이제 제안서 서류상으로 오는 부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걸 만들었는지를 잘 이해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안서들을 서류로 검토를 하고 그 중에서 좀 이렇게 채택되고자 하는 프로그램들 제안서들을 몇 개를 골라서 실제 PT라고 하는 설명회 시간들을 갖죠. 그러면 보통 이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안하신 분들이 그 담당자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몇 개의 기관들 오셔서 각자 이제 특성별로 제안 설명들을 추가적인 설명들을 하시죠. 그러면 그때 평가자들이거나 채점자들이 궁금했던 부분 질문도 던지시고 이 문제에 대한 문제 의식에 대해서도 좀 공유를 하시고 또 사회 문제를 왜 이렇게 바라봤는지 그러면 왜 이 프로그램들을 만들려고 하는지 비용은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실제 토론하고 대화를 해서 실제 실천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만든 것인지까지도 그런 어떤 현장 실무 업무들을 좀 많이 경험을 하신다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가자의 입장에서 내가 만든 프로그램 또는 내가 몸담고 있는 기관에서 제안하는 어떤 제안서들에 대한 특성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 이런 일 잘 못하는데 라고 자꾸 빼실 게 아니라 못하니까 해보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저희 직원들한테 아니면 저희가 함께 일하시는 많은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잘하면 전문가면 안 시키죠. 안 해봤고 또 경험이 적으니까 해보라고 그 업무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혹시 부담이 되거나 부족한 부분들, 궁금한 부분들은 물어보시라고 아니면 도와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무 때고 와서 질문하고 함께 그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그런 어떤 기회를 주었을 때 제가 못해요가 아니라 그럼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르는 거 여쭤볼게요. 아니면 제가 혹시 참고할 수 있는 어떤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을까 해서 적극적으로 업무에 참여하고 그런 경험들을 실무 경험들을 쌓으실 수 있도록 어떤 그 사회복지사 선생님들도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자세를 좀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어떤 그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한 그 제한점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이제 미래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대비하면서 실무자들이 또는 실무 차원에서 가져야 될 업무 태도와 자세를 좀 제시를 한다라고 하면요. 첫 번째, 이제 다양한 사회 문제 영역에서 도전하고 실무에서도 다양한 사회복지 문제를 좀 다루어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사회가 다양화되고 또 사회복지 대상 및 문제 영역도 굉장히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에서 다양한 사회복지 사업에 도전하다 보면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창의력이 개발되고 또 능력도 본인이 물론 그 과정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또 그 동료들 간에도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과정 중에서 알게 모르게 본인한테 그 업무에 대한 능력도 늘어날 거고요.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나서 여러 팀별로 아니면 다른 어떤 업무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시다 보면 본인도 알게 모르게 어떤 능력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창의력도 개발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경험, 간접 경험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내면으로 실력들이 쌓아질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뒤로 빠지실 게 아니라 오히려 모르시기 때문에 저 모릅니다 라고 솔직하게 인정하시고 지금 이 기회에 그러면 한번 공부해보고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고 참여하시는 것들이 그런 용기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무 태도나 이런 자세를 좀 가지신다라 그러면 굉장히 본인에게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거다. 틀림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둘째는 이제 변화의 어떤 틀들을 좀 가지고 가야 되겠다 하는 거죠.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틀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내가 몸담고 있는 내 사회복지 기관에서 생각하는 바라보는 사회의 어떤 문제들을 바라보는 어떤 고정된 어떤 의식들 또는 관점들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사회가 급속하게 변화하면서 다양한 사회 문제가 생겨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어떤 고정된 관념으로는 새롭게 발견되고 있는 사회 문제들을 정의하고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어떤 출발점, 문제의식을 좀 정확히 가질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좀 더 탄력적이고 유연한 어떤 변화의 의식의 방향들, 접근의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한 적응하기 위한 방법들, 또 그런 자세들을 좀 유연하게 본인 스스로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세 번째가 현재도 중요하고 또 미래 예측과 준비도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현재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우리가 앞으로 5년 후에 뭐 그거 5년 후까지 볼 것도 없고요. 당장 올해하고 내년엔 어떨지, 내후년엔 어떨지에 대한 이 사업의 방향들, 그다음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기관의 어떤 운영 방안들이나 접근하고 있는 노인의, 예를 들어 노인복지기관인 노인에 관한 문제들, 아니면 저희는 이제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가해자에 대한 상담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부부 간에 합법적으로 어떤 결혼을 한 상태에서의 어떤 그런 가정폭력 사건들이 좀 주로 일어났다라 그러면 지금은 데이트 폭력 사건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가해자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인 경우도 이전과는 다르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 아이들이 이제 이전에는 뭐 젊으신 분들이 이혼하는 경우들도 많았는데 이제 황혼 이혼도 많아지고요. 또 아니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는 1, 2년 안에 불과 뭐 신혼이라고 생각하는데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간에 이혼을 하시는 사례들도 굉장히 늘어서 어떤 이런 그 새로운 어떤 분야의 어떤 가해자 문제 또는 그 피해자의 문제들을 늘어나고 있어서 그 문제를 좀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고 바라봐야 되느냐 하는 것들도 굉장히 이제 새로운 어떤 사회 문제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클라이언트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고 또 그런 것만큼이나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욕구들이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고 미리 좀 준비하지 않으면 향후의 업무 수행에서도 또 그렇게 좀 준비하지 않으면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대한 접근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뒤처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는 종국에는 기관의 운영에 있어서도 그런 준비를 하지 않으면 기관의 운영에 있어서도 막대한 어떤 어려움들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계가 국제화되면서 이제 전에는 국내 분들만 이제 뭐 가정폭력, 뭐 가해자, 피해자 뭐 이런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그랬는데 이제 다문화 가족의 이혼 문제, 또 재혼 가정에서의 또 문제, 이런 어떤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상담을 꼭 만나서만 할 거냐 하는 부분인 거죠. 저희 기관에서 이야기 예를 들면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늘린 게 전화 상담, 인터넷 상담, 그 다음에 아니면 AI 이렇게 카톡이나 이런 걸로도 실시간으로도 대화를 뭐 못 오시는 경우에는 주고받으면서 그런 것들을 또 기록으로 남겨놓고 하는 그런 어떤 온라인 상담 같은 것들도 점점 늘려가고 있는 어떤 그런 추세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변화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방향들, 또 그런 방향에 대해서 예측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복지사 현장에 계시는 실무 차원에서의 어떤 그 중요성들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기관에서 이제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개입들을 모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협업이라고 하죠, 요즘에. 그 다음 아니면 기관 간에서도 기관 간의 어떤 네트워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업무적으로 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클라이언트의 경우에는 보다 전문 기관에 연계해 준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클라이언트와 10개 중에서 8개를 처리를 할 수 있다면 8개를 하고 나머지 2개는 다른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그분을 초빙하거나 아니면 클라이언트가 글로 가는 한이 있더라도 주변의 어떤 다양한 기업들 아니면 다양한 기관들 아니면 동료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과 협업할 수 있어야 되고 하는 거죠. 경력이 늘어날수록
또 클라이언트가 사회가 변화할수록 욕구가 점점 다양해지고요. 또 프로젝트의 규모나 어떤 욕구의 어떤 수준에 맞춰서 프로그램의 규모도 굉장히 커지고 복잡화하는 어떤 그런 경향들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뭐 작은 것들은 혼자 아니면 우리 기관이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또 다양한 욕구를 가진 예를 들어서 상담에 관한 부분 따로, 교육에 관한 부분 따로, 질병에 관한 의료 보건에 관한 부분 따로, 그 다음에 이분의 고용과 생계에 관한 부분 따로, 그걸 저희가 모두 책임질 수는 없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사례 관리의 어떤 케이스를 통해서 통합적인 사례 관리를 하기도 하지만, 그런 어떤 사례 관리로 가야 될 경우에도 우리 기관에서 작은 어떤 일들서부터도 그런 어떤 통합적인 어떤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함께 하는 일이야. 동료 간에 또 기관 간에 지역사회 내에서 함께 타 분야의 사람들과 협업해 나가는 것들을 좀 중요시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킹을 좀 할 수 있는 어떤 역량들을 좀 갖춰 나가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5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은 기존에 해왔던 어떤 방법들만으로 지금의 어떤 맞닥뜨리고 있는 사회복지의 욕구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한정된 시각의 어떤 방법들은 좀 고쳐나가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새로운 문제, 우리 흔히 이야기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새로운 문제는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접근할 수 있을 때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변화되어 있는 다양한 사회 환경과 또 새로운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방법으로는 좀 성과를 내기가 어려우므로 그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분석하고 기존의 문제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공부해서 그에 맞는 새로운 개입 방법들을 찾아내고 그런 방법으로 클라이언트와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어떤 노력들을 할 수 있을 때 올바른 어떤 그 현장에서의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이 제공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그 프로포자 작성에 대한 것들과 또 앞으로 미래 사회에 변화되어 가고 있는 사회에서 향후에 어떻게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을 개발해낼 것인가에 대한 또 방향성, 그리고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들까지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과 프로그램 개발과 사회복지 그 프로포절 작성에 관한 부분들을 공부하게 되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과목인데 또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레포트도 좀 내드리고 또 하면서 직장 생활에 또 많은 과제에 시달리실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큰 무리 없이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쉽다면 이제 이런 과목들은 실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든 아니든 또 그리고 함께 모여서 어떤 사례들을 같이 공유하고 실제 저희가 현장에서 상담소에서 하는 것처럼 어떤 제안 설명에 관한 부분들을 또 함께 모여서 회의도 하고 누군가의 제안을 들어보고 그것을 평가자의 시각으로 함께 동료들이 평가해주고 또 그런 부분에서 함께 얻어가는 것들이 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현장감 있는 어떤 수업들로 좀 진행을 좀 더 했으면 여러분들에게도 좀 더 좋은 경험이 되지 않았을까 했었는데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일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발표도 해주시고 또 노력들을 해주셔서 큰 탈 없이 한 학기의 수업을 마무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겨울방학 동안 건강하게 재충전 잘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에 졸업이신데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건강하게 학교를 나가시면 본인의 자리에서도 충분한 역량들을 발휘하셔서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한 삶을 지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